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닥치고 문제 5회 시험 끝장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8월 17일자 화장품법 개정안 중에서 영업자의 의무와 화장품 표시 기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보시실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영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을 적으시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땡땡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요? 소비자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법 제5조의 영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 중에 제3항으로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처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이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내용물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매끄럽지 않게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영업자들은 오해를 하곤 했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내용물들 그 내용물들을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하면 안 될까 하는 부분이었죠. 예를 들면 샴푸나 이런 것들 용량이 많은데요. 뭐 1리터짜리도 있고요. 900ml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대용량의 제품들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100ml만 아니면 50ml만 뽑아가지고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로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죠. 이렇게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그러한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해서는 아니 되는 조항을 명확하게 법 조항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판매되는 그런 화장품의 내용물을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 소분하는 그런 내용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땡땡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은요. 1회죠. 자, 이 부분도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요. 화장법 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의 제5항에 나와 있죠. 책임 판매업자는 생산 실적, 그리고 수입 실적, 또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맞춤 화장품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원료 목록은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내용이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하는 모든 원료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책임 판매업자도 생산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매년 1회 또 보고를 하지요.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 목록도 판매업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 이 부분에 대한 생산 실적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되고요. 그때 해야 될 때 그 원료의 목록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먼저 해야 되죠. 올해도 이제 생산 실적을 책임 판매업자는 보고해야 하는데요. 그 생산 실적 중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제공한 내용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때 그 내용물에 대한 원료의 목록은요. 그 내용물을 제공받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먼저 원료의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에 따른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죠. 다음 보기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부터 비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화장품의 영업자의 의무사항 중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어떤 부분일까요? 정답은 기업과 리을과 미음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죠. 혼합소분과 관련된 거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그리고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조 영업자의 의무 제4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의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의 혼합 소분되는 내용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즉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 다시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뒤에 확정이 되면 다시 봐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먼저 정해놓고 있죠. 그리고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책임 판매업자는요. 품질과 안전관리 기준이죠.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또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된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수해야 되겠죠. 제조업자는요. 제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 기구 및 관리 방법, 원료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제조업자는 제조와 관련된 거,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과 안전관리, 품질과 관련된 부분, 또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부분이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과 관련된 거, 혼합소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장품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이 제조 번호가 식별 번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책임 판매업자가 쓰는 제조 번호와 헷갈리지 않게 식별 번호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개봉 후 사용 기간 쓸 때는 반드시 제조 연월일 병행 표시해야 되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1차 포장, 내용물과 직접 맞닿는 그런 용기 1차 포장에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땡땡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죠. 정답은 고용 비누입니다. 고용 비누의 경우에는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의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요. 포장재도 부직포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 인쇄도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용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 표시 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의 기재 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용 비누는 화장품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죠. 인체 세정용 제품류를 보면은 정확하게 고용 비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화장 비누라고 써 있죠.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바로 고용 비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 화장 비누의 형태로 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품 유형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화장 비누를 고를 수 있으셔야 되겠죠.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영업자의 의무 그리고 화장품 기재사항 중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